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2020년 7월이었죠. 2020년 7월이니까 벌써 지금까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혼란스러움, 그 당시에 뭔가 복잡함, 이런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박 전 시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간단합니다. 정말 인생 무상이구나. 박 전 시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박 전 시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봤던 박 전 시장의 모습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쳐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박 전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욕심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들, 그거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만큼이나 내가 살아왔구나, 이만큼이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 자기만의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달성이 되지 않으면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만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그게 달성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좌절하게 되는 순간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무리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 무리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과거의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거죠. 박 전 시장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박 전 시장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적인 욕심, 그거 조금 내려놨으면 됐을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목표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됐었을 텐데, 그저 물 흐르듯이 오늘 이 순간에는 그냥 내가 요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목표치에 다다라 있겠지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박 전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참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2020년 7월 달에 있었던 박 전 시장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 전 시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 바로 강난희 씨죠. 그런데 그 강난희 씨가 갑자기 박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편지 하나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2020년 7월 달인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제 와서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미 인권위에서 박 전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다 이미 결정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인권위에서 이미 얘기를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박 전 시장을 따르는 그 모임에서조차도 박기사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조차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갑자기 박 전 시장의 아내가 되는 강난희 씨가 나타나가지고 박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한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강난희 씨의 편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난희 씨 또한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의 실수를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강난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강난희 씨의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강난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정치인 부인과는 다르게 정치적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딱히 공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보였던 것은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명예위원장이 됐던 거, 그게 다였습니다. 이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행보를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여타 다른 정치인의 부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좀 부각이 됐던 것은 박 전 시장이 강북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동행했던 게 좀 부각이 됐었죠. 자, 우리가 일단 이런 강난희 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강난희 씨와 박 전 시장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냐 이거죠. 일전에 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강난희 씨와 관련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평소에도 부채가 많은 자신의 재정 상황 때문에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전에 박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7억 원대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살아생전 박 전 시장이 남겨놨던 편지, 그 편지에는 강난희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윤 활동을 하고 이렇게 뭔가 경제력이 좋아가지고 빚도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같은 경우는 인권 활동을 하고 그런 식의 사회 운동을 하느라 그런 활동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박 전 시장이나 강난희 씨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박 전 시장의 모습이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죠. 자,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 전 시장의 낡은 구두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공개가 됐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했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거 뭐냐? 그냥 서민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 쇼를 하는 거 아니냐? 걷기도 힘들어가지고 덜덜거릴 텐데, 야, 그거는 그냥 서민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찍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수우파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이렇죠. 2011년도인데 그 당시에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짜리 강남 61평 아파트에 거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재벌한테서 후원받은 정황이 있다. 자료를 갖고 있지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조차도 당시에 뭐라고 했었던 것이냐? 박 전 시장이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서민 하는 사람이 정작 재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다른 데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까? 박 전 시장이 5년 동안 2004년부터 2009년 동안 포스코 사회이사를 맡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연봉이 대략 7천만 원 가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풀먼 홀딩스에서도 사회이사직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런 걸 보면서 뜨악하는 거죠. 사회이사직, 저것이야말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비판을 많이 하고 그렇게나 잘못된 체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거를 갖다가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라는 박 전 시장이 몇 년 동안이나 사회이사직을 맡으면서 연봉을 7천만 원 가까이를 받았다. 저는 저런 식의 맥락을 본다면 박 전 시장이 코스프레에 상당히 능했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 개인적인 어떤 욕심,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사회 정의,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눈에 띄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역비리 의혹에 시달려 오랜 시간 해외에 머물러 왔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영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국 순방길에서조차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그냥 지금 뭐 행복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해서 영국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일정 때문에 화상통화로 안부만 전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저 장면만을 보더라도 박 전 시장과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강난희 씨의 편지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A4 용지 몇 장 분량에 걸쳐가지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박 전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만큼은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을 믿고 신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박 전 시장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좋다 이겁니다. 강난희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었으니까 당연히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 가지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저런 식의 편지를 공개하냐? 저는 그게 질문이 드는 겁니다.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언제 저런 식의 편지를 쓰고 언제 그거를 공개했으면 되는 겁니까? 초반에 작년에 그 문제가 한창 이슈였을 때 그 당시에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런 식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박 전 시장에 대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미 인권위에서 박 전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일부 부분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지지자 모임이죠. 박 기사 측 또한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신한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까지도 입장문을 낸 상태입니다. 저는 저 편지를 공개하고 쓴 목적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있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난희 씨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난희 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난희 씨는 이미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강은희 씨의 개인적인 어떤 아쉬운 문제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런 식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